저희는 유가족이에요. 아이를 잃은 부모들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아이를 잃은 부모가 원하는 게 뭐겠습니까? 우리 아이가 1년이 되도록 아직까지 왜 희생이 됐는지, 그리고 그 희생이 될 수밖에 없었던 그 이유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무도 알려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의문점이 많죠. 왜 출발하지 않아야 하는 배가 출발을 했으며, 그리고 다른 배는 아무도 출발을 안 했는데 안개 낀 그 바다를 왜 세월호만 출발을 했으며, 그 다음에 구조 과정에서 해경은 아이들을 왜 구하지 않았는지, 골든타임 그 시간에 도대체 무슨 짓을 했었는지, 그런 과정들. 세월호 참사 일주일 만에 많은 언론의 보도가 세월호 선사의 실소유주 유병언의 수색작전으로 옮겨졌습니다. 매일 TV와 신문에서 셀 수 없는 많은 보도가 쏟아져 나왔죠. 수많은 언론이 사고의 본질이 아닌 유병언에 초점을 맞추는 납득하기 어려운 현상이었습니다. 3개월에 걸쳐서 수천 명의 경찰 병력을 동원한 수색의 대상, 그 선사 소유주, 그의 사망에 대해선 아직도 많은 의혹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선사는 재판에서 벌금 단 1,00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이 벌금 1,000만 원에 대한 혐의에 경찰 병력 수천 명의 3개월에 걸친 수색 작업, 구원파와의 갈등 등이 뉴스를 가득 메웁니다. 아직도 차디찬 바닷속 배 안에 가족의 품으로 돌아오지 못한 희생자가 있는데도 말입니다. 참으로 이상했습니다. 저는 또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 어떻게 보면 허술한 각본 같은 그런 그 과정에서도 국민 여러분들은 의심을 안 하시는 분들도 많으세요. 그 이상하게 그렇더라고요. 저는 우리나라가 굉장히 IQ가 높다고 생각하거든요. 공부도 많이들 하시고 굉장히 똑똑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렇게 눈에 빤히 보이는 이게 완전히 무슨 일을 덮기 위해서 이렇게 관심을 딴 데로 집중시키는 듯한 그런 액션이잖아요. 근데 저희 유가족 눈에도 저희는 보이거든요. 사실 그것이. 아니 왜 저 사람들은 왜 지금 그쪽으로 갈 방향이 아닌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닌데 하는 게 저희는 보이는데, 국민 여러분들께서는 그냥 그쪽으로 그냥 관심을 옮겨 가시더라고요. 이쪽 일은 아주 잊으시고. 그러니까 나름 저는 공부를 해서 어느 정도 이게 대충은 돌아가는 상황을 저는 파악을 하게 됐는데, 그 일반 국민들은 한마디로 관심이 없으신 것 같아요. 그냥 방송에서 해주는 대로 그냥 그대로 따라가시는 것이 아닌가. 그러다 보면 어느 정도 시일이 지나면은 옛일을 잊어버리시는 것 같은 느낌? 그러니까 이게 저는 항상 부탁드리고 싶은 게 그거예요. 국민들한테 본질을 좀 봐달라. 이 세월호 사건의 본질이 뭐냐? 아이들이 죽은 거잖아요. 그 아이들이 무슨 죄가 있나요? 그냥 수학여행 가다 학습의 연장이에요. 그러다 죽은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은 지금 뭐 너무 말도 안 되는 그 엄마 부대 뭐 어버이 연합 나오셔가지고 뭐 누가 뭐 죽으러 가랬느냐 뭐 이렇게 말씀들을 하시는 거 보면은 저분들은 도대체 어느 나라에서 오신 분들인가, 이게 뭘 아시고 하시는 말씀인가,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 세월호에 대한 이해도가 떨어지시는 것 같은 생각이 저는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국민들한테 약간 부탁드리고 싶은 말, 이런 거는 관심을 좀 가져달라는 거. 세월호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관심이 있으면은 여기저기 정보를 수집하게 되고 알게 되거든요. 그런 거를 저는 정말 부탁드리고 싶어요. 박근혜 대통령 또한 많은 이슈의 중심에 있었습니다. 박 대통령을 직접 만났던 유가족, 책임과 결단력, 온정을 수반한 대통령의 리더십을 바라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가장 지키지 못한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거짓말을 하는 거죠. 지키지 못할 약속을 하는 거예요. 일단 대표적으로 유가족, 이 세월호 사건이 너무나 가슴 아프기 때문에 유가족이 마음에 여한이 없도록 진실 규명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 하셨거든요. 책임자 처벌 하시겠다. 책임 있는 모든 사람들에 대해 지휘 고하를 막론하고 민형사상의 책임을 물어야 할 것입니다. 모든 진상을 낱낱이 밝혀내고 엄정하게 처벌할 것입니다. 이튿날 내려오셨을 때 그 비디오에 그대로 다 녹음되어 있습니다. 여기 만약에 이 사건을 해결하지 못하면 여기 있는 사람 누구라도
용서받지 못할 것이라고, 다 책임을 지고 물러날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분들 물러나신 분들 누가 있나요? 다 승진하셨죠. 그러니까 책임지지 못할 말을 뱉어 놓으시고 그것도 수습도 못 하시는 거죠. 그런 약속을 왜 하냐고요. 사실 저는 박근혜 대통령을 찍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처음에 사고가 났을 때 그분이 평목에 내려오셔서 체육관에서 처음 뵀거든요. 근데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그분에 대해서 뭐 반감 같은 게 전혀 없었어요. 해결해 주실 거라고 믿었고, 거기까지 내려와 주셔서 뭐 저희를 위로해 주신 거니까 저는 믿고 싶었고, 아, 그분이 해결해 주실 거다. 그리고 또 저는 또 생각하는 게 여자 대통령이시잖아요. 여자니까 엄마 마음을 아실 것 같아요. 그래서 오히려 저는 그 당시에는 남자분보다 여자 대통령이신 저분이 우리의 이 그 억울하고 아이들이 죽은 애통함을 빨리 해결해 주실 거라고 저는 그때는 믿었어요. 근데 이게 이제 시간이 흐르고 그분이 담화문 발표하실 때까지도 저는 믿었어요. 그때도 눈물을 흘리시면서 다 자기 잘못이라고 그러셨잖아요. 앞으로 희생자들의 넋을 기리고 안전의 중요성을 되새기기 위해 충업일을 건립하고. 근데 그 이후로 슬슬 의혹이 들기 시작하더라고요. 과연 그분의 그 행동이라든가 말씀이 그 약속을, 본인이 한 약속을 착착 지키는 모습을 보여주셨다면 제 처음에 믿음이 끝까지 갔겠죠. 근데 그 이후로 사실 그분은 그렇게 저희한테 협조적이지 않으셨잖아요. 그때 만났을 때는 초창기예요. 그래서 이 억울함을 풀어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죠. 믿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답답했어요. 뭔가 카리스마 있거든. 그래, 내가 뭐 해결을 해줄게. 내가 백성의 어머니로서, 국민의 뭐 어머니로서, 아니면 국민의 뭐 대통령으로서, 대한민국의 대통령으로서 내가 해결을 해줄게. 이런 확답, 확신, 이런 것을 저는 원했을지도 모릅니다. 근데 그분의 그때 만남에 있어서는 제가 너무너무 답답했습니다. 그래서 솔직히 말을 섞고 싶지 않을 정도로. 과연 내가 이야기한다고 이분이 들어줄까? 그런 마음이 들 정도였다는 거죠. 뭐 하여튼 면담 신청도 하고 그 앞에서 풍찬 노숙 했었잖아요. 그런데 대통령이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언제든지 찾아와라. 그리고 아버님한테 팽목항 사고 이틀째 내려오셨을 때 약속을 했었어요. 전화번호까지, 개인 전화번호까지 따가면서 전화를 하라라고. 이 전화를 제가 전화를 드리면 대통령께서 받아주실 겁니까? 받아주겠다고 했었는데 저희가 정운동에서 그랬습니다. 대통령 만나 주십시오. 해결해 주십시오. 해결 안 하더라도 우리의 목소리, 우리가 무슨 얘기를 하는지 들으라도 주십시오라고 그렇게 붕찬 노숙을 하며 저희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전 국민들이 그렇게 목소리를 내고 울부짖었을 때 대통령 버선발로 나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백성을 하늘같이 여기고 백성을 사랑하는 대한민국의 대통령이라면 저는 버선발이 아니고요. 맨발로 뛰어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국모로서의 진정한 모습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잘못을 했으면 인정하면 됩니다. 삼보일배를 하고 그분을 만나달라고 얘기한 거는 사실 저희가 뭐 그분이 딱 나오셔갖고 뭐 이건 이렇고 저건 이렇고 완전히 100% 어떻게 해결을 해주겠다. 그거보다도 저는 그분들 만나서 저희 사정이 이렇고 얘기를 좀 들어달라. 그러시면 제 생각에는 그분이 나오셔서 요거는 요까지는 제가 해드릴 수 있고 요거는 제 권한 바뀝니다. 그리고 저희 등만 두들겨 주셔도 그래도 저희는 조금 마음이 납득이 갔을 것 같아요. 근데 그분은 뭐 저희를 뭐 완전 만나주지도 않으시는 상태고 저희 말을 들으려고도 안 하시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게 저희는 굉장히 속상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행동하시는 그 모습이 저희한테는 너무 실망스러운 그런 모습들인 거죠. 그것도 기억나네요. 그 국회에 저 처음에 시정연설인가 하러 오셨을 적에 사실 저는 그때 거기 갔었거든요. 그래서 그 전날 저희 유민 아빠랑 저랑 그 전날 아침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그 전날 온종일 거기서 그 추운 그 처마 밑에서 온종일 하루 종일 진을 치고 있다가 밤에 그 모포에다가 핫팩을 쫙 깔고 거기서 잤어요, 저희들. 거기 완전 바람이 장난 아닌 그곳에서. 그러고 나서 이제 아침이 되니까 이제 그 경비 서시는 분들이 오셔서 그분들이 오셔서 길을 만드시더라고요. 저희는 사이드로 밀려났고. 그거 보시는 이제 그게 방송에 나오는 그 장면이 된 거예요.
그냥 그거는 저희는 너무 허무하죠. 저는 그분을 뵙기 위해서 그 전날 아침부터 가서 대기했던 사람들이거든요. 저희는 그 추운 겨울날에 너무 허무했어요. 저희들한테 눈길 한번 안 주시고 그냥 가시는 그 모습이. 그러니까 저희는 그런 데서 차츰차츰 제가 실망을 하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마음은 저는 지금도 믿고 싶습니다. 지금이라도 해결해 주셨으면 하는 그 마음을 사실 저는 지금도 갖고 있어요. 끝으로 희생자의 어머니 홍영미 씨와 박혜영 씨의 바람을 들어봤습니다. 저는 정말 열심히 내가 살면, 내 가족 잘 건사하고 나만 열심히 살면 지금처럼 이렇게 행복하게 잘 살겠구나. 너무나 따뜻한 가정이었거든요. 너무나 행복한 가정이었어요. 정말 크게 뭐 좋은 옷 안 입고 좋은 집에서 안 살아도 이 행복이 너무너무 행복한 줄도 모르고 이 평범하게 살던 이 가정이었어요. 그리고 아이가 가서 그 아이가 빠진 자리를 돌아보니까 그 아이가 전부였다는 거죠. 우리 가정의 전부였어요. 에너지원이었고 가정을 구성하는 전부였는데 그 전부를 저희는 잃어버렸어요. 아니, 저는 도륙당했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지킬 수 있는 것을 지켜내지 못했잖아요. 거기서 저도 자유로울 수가 없어요, 사실은. 왜냐하면 사회가 이렇게 부정부패에 휩쓸리고 이렇게 썩어 들어갈 때 난 과연 뭐 했나 돌아보면 나밖에 몰랐던 거죠. 이런 일이 저한테 일어날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 전에 수많은 참사들을 통해서 많은 메시지를 주고 경고를 했는데 저는 저밖에 모르고 살았던 그 내 모습을 돌아보면서 하필 나에게 와서 정말 가슴이 아프고 안타깝지만 이 일은 나뿐만이 아니고 누구에게라도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게 사고든 사건이든 제2의 세월호의 티켓을 누구나 다 쥐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윤민이한테는 아무것도 못 해줬지만은 저는 윤민이 말고도 자식이 2명이나 더 있어요. 그 아이들 이 땅에서 결혼하고 애 낳고 살아야 되잖아요. 그럼 그 아이들은 안전한 나라에서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저는 최소한 그것만은 좀 해주고 싶어요. 저희가 할 수 있는 한에 최선은 다하고 싶어요.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다음 세대를 위해서. 그 아이들이 조금이라도 안전한 나라에서 살아갔으면 하는 그 바람으로 저희가 지금 이렇게 다니는 거예요. 동조 안 해주셔도 좋으니까 그냥 바라만 봐주시라고. 그리고 엉뚱한 소리 하지 마시라고. 그리고 이것은 인간 존엄의 문제예요. 인간성 상실의 문제예요. 양심의 문제입니다. 생명의 귀중함을 알았다면 아무리 권력이나 물질 문명의 폐해에 의해서 내가 어쩔 수 없는 선택 상황이 있었다 손치더라도 양심 선언을 했어야죠. 세월호 진상규명과 선체 인양,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 그것이 인양되는 과정, 세월호의 진상이 규명되는 과정이 양심이 회복되는 과정이기 때문에 세월호는 꼭 인양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 유가족만의 문제가 아니고요. 대한민국 국민들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인간 존엄의 사상을 최고의 가치로 치고 있는 전 세계인들의 양심의 문제이고요. 그래서 알려달라는 것이고 미주에서도 전 세계적으로 가장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나라가 저는 미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믿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큰 힘을 가지고 있는 미국 시민들도 이것을 제대로 본질을 보시고 그냥 남의 나라, 먼 나라 대한민국의 얘기가 아니고 이 지구상에 이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의 문제라고 생각을 하시고 목소리를 내주시고요. 반드시 인양될 수 있도록 옆에서 힘을 모아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세월호 유족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태평양 건너에 있는 저희가 모든 것의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없다는 것 인정합니다. 그러나 확실한 것은 295명 희생자의 가족들은 피해자고 그들의 삶과 가슴은 찢어진 상태며 참사에 대한 조사는 거북이 걸음이라는 것. 진실과 책임, 배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뉴스 매거진을 마칩니다.
시청해 주셔서